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파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CEO, 정치인, 할리우드 엘리트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한 이름이 왕실을 뒤흔들었고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왕실의 종말일까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애플스타인 파일이 한 왕실 인물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밝힙니다. 2025년 10월 제프리 애플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앤드루 왕자는 자신의 왕실 칭호와 영예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왕실 가족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가 끝났다는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찰스 왕은 앤드루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왕자 칭호를 포함한 모든 남은 왕실 영예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는 앤드루 마운트배튼이 되며 20년 넘게 거주한 윈저 저택의 임대권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2일 미국 정부는 300만 건의 문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대 규모였고 전 왕자도 다시 주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메일로 앤드루가 2010년 9월 애플스타인을 버킹엄궁에 초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2월에 보내진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앤드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겪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더 놀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2010년 12월 연락을 끊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 앤드루가 바닥에 누운 젊은 여성 위에 무릎을 꿇은 사진이 공개되며 실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익명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앤드루는 고문과 살인의 공범이었으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언론에서도 대부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몰락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주목을 끈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템스밸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의 남아있던 명성마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찰스 왕이 앤드루의 자기를 박탈하면서 벌어진 왕실의 후폭풍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형제에 대한 추가적인 비난이 필요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나온 메시지는 훨씬 더 강경했습니다. 왕실은 성명을 통해 찰스 왕이 마운트배튼 윈저의 행동을 둘러싼 지속적인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일 후인 2월 19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템스밸리 경찰은 앤드류의 새로운 집인 샌드링엄에 급습해 그를 구금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곳과 버크셔, 노폭에 있는 그와 관련된 두 곳의 다른 부동산에서도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공직에서의 비행 혐의였습니다. 앤드루는 자신의 66번째 생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정확히 666일 후였습니다. 피가 묻은 흰말 한 마리가 왕실 행렬에서 풀려나 런던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인터넷의 일부에서는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부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앤드루와 앱스타인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다루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12시간 동안 구금된 후 그는 기소 없이 조사를 받는 상태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찰스 왕이 법은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국 특유의 침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왕실에게 이것은 전례 없는 재앙입니다. 호주 TV 채널 ABC의 왕실 해설가 줄리엣 라이든의 말처럼 이번 체포는 왕실 역사상 중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고위 왕실 인사가 체포되는 것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며 현대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왕실 인사가 마지막으로 감옥안을 본 것은 1649년이었는데 그때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당했습니다. 마운트배튼 윈저는 어떤 혐의를 받는 걸까요? 최소 9곳의 영국 경찰청이 전 왕자의 애플스타인 연루 신고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애플스타인 파일은 더 심각한 점을 시사합니다. 영국 무역 특사로 일하던 당시 앤드루는 애플스타인과 민감한 정보 문서와 상업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요크 공작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는 전 세계의 고위 정부 및 비즈니스 인사들과 특권적인 접근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그 인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앱스타인과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2010년 10월 7일 앤드루는 앱스타인에게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홍콩으로 무역 특사로서 예정된 출장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출장에는 앱스타인의 사업 동료들이 동행했습니다. 11월 30일 출장 이후 앤드루는 당시 특별 보좌관이었던 아미 파텔로부터 공식 보고서를 받은 직후 몇 분 만에 그 보고서를 앱스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산의 일각입니다.
2019년 BBC 인터뷰에서 앤드루는 2010년 12월 초 뉴욕에서 에프스타인을 마지막으로 만나 우정을 끝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에프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의 투자 기회에 대한 기밀 브리핑이었는데 이 지역은 당시 영국군이 관리하고 영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던 곳이었습니다. 2011년 2월 9일 이메일에서 앤드루는 에프스타인이 자신이 일주일 전 방문한 사모펀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앤드루는 또한 논란이 많은 사업가 데이비드 로우랜드의 금융사업을 에프스타인에게 홍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우랜드의 사설은행인 뱅크 하빌랜드 역시 런던과 룩셈부르크의 규제 당국과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유럽중앙은행이 은행 면허를 취소했고 해당 은행은 이에 항소 중입니다. 2010년 5월 앤드루는 에프스타인에게 네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금융인 데이비드 로우랜드를 내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아둬야 해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10년 10월 또 다른 이메일에서 앤드루는 에프스타인 인맥 중 누군가가 로우랜드 사업에 투자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고액 자산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중국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한 동료가 에프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앤드류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거래로 조사받지만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고 그를 둘러싼 증거는 더 있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은 앤드류가 영국 무역 특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에프스타인과 그의 수상한 신뢰받는 자금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마운트베튼 윈저의 문제는 이 일들이 에프스타인의 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영국 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영국 무역 특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역할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은 역할이 끝난 후에도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1911년과 1989년의 공무비밀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비밀 유지 의무에는 기밀 영국 정부 거래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받은 직후에 에프스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배됩니다. 에프스타인 파일로 압박받는 영국 권력자는 앤드류뿐만이 아니며 다른 이들도 점점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프스타인의 영향력입니다. 피터 맨델슨 경은 수십 년 동안 영국 정부와 노동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영국의 미국 대사직에서 사임하고 노동당에서도 완전히 탈당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에프스타인 파일은 그가 성범죄자에게 민감한 정부 정보를 넘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들은 맨델슨이 전 총리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밑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메일들은 맨델슨이 에프스타인에게 세금 규정 변경, 영국 금융위기 동안의 정부 자산 매각,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리스 경제 구제 금융에 대해 알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프스타인은 맨델슨의 남편 헤오나우드 아빌라다 시우바에게도 돈을 보냈습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이와 관련해 맨델슨을 조사 중입니다. 앤드류와 마찬가지로 맨델슨도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에프스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동 판단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폭로는 영국 정치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커스타머 총리는 맨델슨을 미국 대사로 임명할 당시 그가 에프스타인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 결국 만신창이가 된 정권의 마지막 못을 박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 모건 맥스위니는 이미 맨델슨 임명과 관련해 사임했습니다. 만약 이 혐의들이 법정에서 입증된다면 맨델슨과 앤드류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경우 그 불똥이 최고위층까지 튈 수 있습니다. 왕실압자 앤드류 로우니는 이번 스캔들이 찰스 3세 국왕의 통치를 끝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왕이 앤드류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여부입니다. 로우니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왕실이 사실을 알고도 앤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번 위기는 앤드류 문제를 넘어 국왕 본인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왕이 앤드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충격으로 왕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왕자 체포도 충격인데 경찰이 국왕을 체포하러 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교 형사사법 전문가 조너선 로저스 박사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로저스 박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찰은 4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공직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직위를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남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셋째로 그 소홀이나 남용이 공공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심각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그의 행동에 특별한 변명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로저스 박사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가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 봅니다. 로저스 박사는 ABC 인터뷰에서 비슷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보통 2-3년 넘는 징역형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앤드류와 앱스타인 스캔들에서 직무 유기 부분만 다루게 되며 훨씬 더 추잡한 의혹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공직 비행 사건은 그 의혹들을 덮어두기에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 입장에선 찰스, 앤드류 등 왕실이 이런 의혹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혹들은 거의 20년 동안 전 왕자 주위를 맴돌아왔습니다. 앤드류의 논란 많은 과거입니다. 2011년 2월 11일 뉴욕 포스트는 앤드류와 에프스틴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일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웬디, 앤디와 뉴욕의 성범죄자 프린스와 페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찍힌 이 사진은 두 사람 사이의 첫 공개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앤드류는 2019년 BBC 인터뷰에서 에프스틴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만나서 정리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고 했습니다. 이 여행은 에프스틴이 18세 미만 소녀를 매춘 목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에프스틴은 그 소식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앤드류를 크리스마스 카드 명단에서 지우는 대신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앤드류는 나중에 그것이 작은 저녁 파티였으며 8명이나 10명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따르면 초대 손님 명단에는 우디 앨런과 그의 아내 수니, TV 진행자 케이티 쿠릭과 조지 스테파노플로스, 코미디언 첼시 앤들러, 토크쇼 진행자 찰리 로즈 등 유명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패기 시겔은 다음날 아침 에프스타인에게 전날 저녁이 멋졌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합의 후 공원 산책 중 우리는 가짜의 길을 가기로 했고 저는 떠났습니다. 앤드류는 뉴스나이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그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 후 앤드류의 계정으로 보이는 아이디가 에프스타인에게 미국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 곧 다시 뵙길 기대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가족들과 샌드링엄으로 이동하고 있어서요. 연말이 다가오던 날 앤드류는 멋진 크리스마스와 2011년을 화려한 시작을 기원합니다 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귀족들은 우리와 다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이메일을 보면 앤드류가 에프스타인을 무시한 것 같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설상가상으로 공원 산책 사진이 공개된 며칠 후 2001년에 찍힌 앤드류의 두 번째이자 지금은 악명 높은 사진이 영국 데일리 메일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앤드류가 17세 버지니아 주프레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고 배경엔 에프스타인의 오른팔 길레인 맥스웰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앤드류에게 논란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1년 7월경 그는 영국 무역 특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드류의 논란에 대해 그의 아들인 찰스 왕보다 훨씬 더 관대해 보였던 엘리자베스 2세 왕은 그가 여전히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식 해외 방문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주프레는 에프스타인이 자신이 아직 17살이었을 때 여러 차례 앤드류에게 성적으로 인신매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프레만이 앤드류에게 성적 학대 등 심각한 피해를 주장한 유일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고문과 살인 공범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최신 자료 공개로 또 다른 추악한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2020년 한 영국 여성은 1990년대 중반에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앤드류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FBI에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토프의 온실 파티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앤드류 왕자가 차로 들이받아 갈비뼈와 엉덩이,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부상은 감염이 생길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같은 부지에서 앤드류가 자신을 폭행하는 걸 보고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맥스웰이 앤드류를 포함한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맥스웰은 그 후 빗자루로 그녀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에프스틴이 팜비치 저택에서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피해자들 중 주프레처럼 법정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주프레 사건의 여파는 분명히 앤드류에게 극적이었습니다. 2015년 주프레가 마운트베튼 윈저를 상대로 처음 제기한 혐의 이후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그녀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아마도 그 수많은 혐의들이 결국 사라지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2019년 7월 앱스타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번째로 체포되었으며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심은 다시 그의 측근들, 특히 전 요크 공작에게 집중되었고 일부는 이것이 그의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에프스타인은 그해 8월 자신의 감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프스타인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그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9년 11월 앤드루는 그 불운한 BBC 인터뷰에 응하기로 동의했고 그 후 거센 반발로 인해 공식 업무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미국 검사 제프리 버머는 당시 왕자가 FBI의 에프스타인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전 왕자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미국 법무부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요크 공작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올해에만 최소 3차례 미국 법무부에 증인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7월까지 에프스타인 수사로 마운트배튼 윈저 인터뷰를 영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드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2021년 8월 주프레시는 미국에서 그를 아동 피해자법으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앤드루 왕자를 그가 제게 한 일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력자와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2000년에서 2002년 앱스타인과 여행 중 전직 공작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앱스타인을 위해 성적인 목적으로 대기했고 전직 왕자 등 권력 있는 남성들에게도 제공됐다고 했습니다. 주프리시는 앤드루가 맥스웰의 런던 집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과 앱스타인 아일랜드로도 알려진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에서도 그랬습니다. 주프리시는 앤드루, 앱스타인, 여러 소녀들과 역겨운 난교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루는 이러한 혐의를 반복적으로 부인했고 메트로폴리탄 경찰도 이를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그들은 형사 수사를 진행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앤드루의 법률팀은 사건 조기 기각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거부해 증언과 증거 수집이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과 한 달 후 합의가 이루어져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었던 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프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 공작은 그녀가 성적 학대 피해자로 고통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10,000,000를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여왕이 일부 지원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주프리는 인스타그램에 버스 사고를 당해 4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에게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말한 후 2025년 4월 25일 그녀는 호주 서부 니르가비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에프스타인 스캔들, 버스 사고, 보도된 신부전증,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모두 그녀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진 않았습니다. 주프리 씨는 2019년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스카이 로버츠는 자해설을 부인하며 그럴 리 없다고 했고 누군가가 그녀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아갈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인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명확한 범죄의 증거는 없지만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루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인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앤드루가 앱스타인과 만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군용기와 영국 공군기지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경찰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에어마이즈라는 별명을 가진 전 왕자 앤디는 무역 특사 임무를 빙자해 개인적인 용무, 특히 앱스타인과의 만남을 위해 전세 영국 공군 항공편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앱스타인의 전용기가 영국 공군 마람기지에 도착했고 이후 앤드루가 샌드링엄에서 그를 접대했습니다. 두 장소는 20마일 거리이며 이는 앱스타인 파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스웰은 텔레그래프 기자의 질문을 앱스타인에게 전하며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말해야 해 라고 했고 앱스타인은 방금 내 파일럿 레리와 얘기했어 사실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BBC는 이후 앤드루가 영국 납세자의 돈을 마사지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들에 따르면 앤드루의 무역 특사 시절 사치스러운 지출, 특히 마사지 등에 쓴 돈에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출장비, 수행원들을 위한 불필요한 호텔 객실 등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앤드루 라운이 말대로라면 랜디 앤디에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책 요크 가문의 흥망성쇠는 불명예스러운 왕자와 금융업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BBC 아카이브, 인터뷰, 유출 이메일을 바탕으로 라오니의 조사는 냉혹한 초상을 그립니다. 왕실의 특권으로 보호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성에 집착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범죄자와의 동맹으로 파멸에 이른 남자입니다. 라오니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앤드루를 자신의 슈퍼볼 트로피라 했습니다. 그는 왕자를 이용해 귀중한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다른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습니다. 앤드루 왕자와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계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르고 오래 지속됐으며 더욱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너무 타락해 변태의 왕 앱스타인도 왕자의 성적 욕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라오니는 앤드루 왕자가 앱스타인에게 체면과 정치 지도자 및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 쓸모있는 바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앱스타인은 앤드루에게 슈퍼리치에 합류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끝없는 여성 공급, 많은 돈을 벌 기회,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해줄 사람, 그리고 전 부인 사라 퍼거슨의 빚까지 갚아줄 사람 등이었습니다. 라오니에 따르면 영국 왕실 앤드루는 자신도 모르게 앱스타인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며 약점을 잡혔고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니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스타인의 한때 멘토였던 연쇄 사기꾼 스티븐 호펜버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펜버그는 타워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전 회장이었으며 이 회사는 1993년에 폰지 사기로 드러난 채권 추심 회사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타워스 파이낸셜은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펜버그는 18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폰지 사기 운영 당시 그의 공범이었으며 매일 그와 함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호펜버그는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그의 카리스마로 완벽하게 휘두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호펜버그는 또한 앱스타인이 친구들에게 앤드루 왕자의 비밀을 모사드에 팔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펜버그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자신이 앤드루를 조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조종 능력은 비범했습니다. 앤드루는 앱스타인을 매우 존경했고 엄청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앱스타인에게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펜버그는 앱스타인의 비행기 롤리타 익스프레스와 젊은 여성 명단이 있었으며 이는 앤드루 왕자 등 친구들을 위한 파티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티들에서는 모든 것이 허니파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앱스타인은 이를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영상을 모사드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이 맨해튼 집을 인수한 초기에 여러 행사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루는 여자와 화려한 삶에 약했고 앱스타인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대신 앤드루는 앱스타인에게 이스라엘로 넘길 정보를 주었습니다. 20년형 중 18년을 복역한 호펜버그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 피해자들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7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마도 꽤나 다행스러운 전개였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우니에 따르면 이 폭로들은 앤드류의 성적 성향에 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앤드류의 성향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앤드류가 친구 아버지가 고용한 에스코트와 처음으로 순결을 잃은 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로우니의 소식통은 왕자가 성적 학대 피해자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인 이안 할퍼리는 앱스타인과 사망 전 장시간 인터뷰한 유일한 기자로 로우니에게 그의 기록을 독점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 이메일에서 앱스타인은 자신과 앤드루가 매우 비슷하다며 둘 다 연쇄적인 성중독자였고 심지어 같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앱스타인은 내가 만난 사람 중 성에 나보다 더 집착한 유일한 사람이 앤드루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앱스타인은 그 왕자는 침실에서 가장 변태적인 동물이었다. 그는 나조차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것들을 즐겼다. 나는 변태의 왕인데도 말이다. 라고 썼습니다. 로우니는 또한 자프리의 원래 소송 자료에서 앤드루가 앱스타인이 체포된 후 그를 위해 로비를 했으며 가벼운 형을 받도록 노력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앱스타인은 전 부인 사라 퍼거슨의 큰 빚을 대신 갚아 호의에 보답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주장에 충격적으로 반응했고 한 주류 언론은 앤드루 왕자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젊은 여성들과 비밀리에 촬영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다급해 보인 앤드루는 맥스웰에게 언제 통화 가능해? 버지니아 관련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버킹엄 궁전은 앤드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어떤 암시도 단호히 부인했으며 왕실 가족도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요크 공작이 버지니아 로버츠와 어떠한 성적 접촉이나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궁전의 지지도 끝난 듯 보입니다. 수년간 성적 학대에 대해 침묵하거나 혐의를 단호히 부인해오던 버킹엄 궁전이 이제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추가 폭로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노은이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왕자의 성적 일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그의 공적 비행에 대한 조사에 더해진다면 이는 왕실의 명성을 영원히 실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탄핵을 촉발하고 윈저 왕가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전을 뒤흔든 첫 번째 스캔들은 아닙니다. 왕실 가족의 더러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영상을 시청하여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